뉴욕에서, 베를린에서. 당신은 밤 11시에 혼자 거리로 나갈 수 있나요? 혼자 걷는 여성에게 그 시간대의 거리는 괜찮은 공간일까요? 그렇지만 아시아의 한 도시에서는 여성 혼자서도 아무 걱정 없이 심야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골목길을 산책하며 버스를 타고 귀가합니다. 그것도 아주 일상적으로 말이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안전한 밤거리라는 말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런 도시가 진짜 있을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저 한 통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릴리아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금은 프리랜서 여행가이자 유튜브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 졸업과 동시에 밤의 민낯을 주제로 삼아 카메라를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도시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조명이 꺼진 골목, 으슥한 뒷골목, 밤 냄새 가득한 바람결. 그런 순간들 속에서 인간의 진짜 삶이 숨 쉬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제가 처음 주목했던 곳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람블라스 거리가 해질 무렵 붐비기 시작하면 어느덧 골목마다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낮에는 평범해 보였던 길거리 공연자들이 밤이 되면 노래하고 춤추며 소리를 키우고 가게 앞 푸드트럭에서는 지글지글 음식이 익어가며 군침 돌게 합니다. 저는 그 현장이 너무 매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첫 다큐 채널 이름을 더 리얼 라이트라 지었습니다. 빛이 아닌 어둠에 피어나는 진짜 문화가 제 메시지였습니다. 터키 이스탄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탁심 광장은 밤이면 온갖 사람들이 얽히고 시장 안쪽 골목에서는 오토바이 소리와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카메라로 단순히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하지만 동시에 매혹적인지 생생하게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결코 쌓이지 않는 긴장이 밤에는 오히려 질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페루리마. 그곳이야말로 밤과 낮의 온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에는 해변가와 고급 레스토랑이 알려지지만 밤이 되면 그늘진 도로변에 소박한 야시장이 열리고 수백 개의 노점이 삶의 풍경을 새벽까지 이어갑니다. 저는 리마에서 밤이 되면 숨막히는 열기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느꼈습니다. 때로는 위험하지만 작품 속 누군가는 제게 호소하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밤을 보지 않고는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때부터 브랜드 문구처럼 밤에만 보이는 진짜 얼굴을 연출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럽, 중남미, 심지어 중동까지 밤의 기록자로 알려졌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는 20만 명을 넘었고 영상 댓글에는 긴장감 넘쳐서 손에 땀을 쥐며 봤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도시의 위험한 밤, 조급하고 거친 시간을 사랑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제 여행 지도를 완성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였죠. 특히 한국은 제 작업 주제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대해 솔직히 무관심했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뉴스와 보고들은 아시아는 안정된 질서와 통제된 사회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만 그만큼 이야기할 만한 긴장이나 위험이 부족한 사회처럼 느껴졌죠. 저는 야생이 없는 도시의 밤은 제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아시아는 내 방송 주제가 아니야. 밤에 혼돈과 진동이 없고 다들 너무 질서 정연해서 조금 심심할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 중 한 명이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언젠가 그 말을 후회할 거야, 릴리아. 그때는 농담으로 넘겼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밤을 따라 떠났습니다. 베를린에서, 리마에서, 이스탄불에서도 어느 곳이든 밤이 오면 저는 촬영 장비를 챙겨 거리로 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사람들 속에서 숨 쉬며 틈만 나면 제 노트에 기록하고 렌즈로 담았죠. 때론 카메라를 소매치기에게 뺏길 뻔해 마음이 오싹했습니다. 때론 경찰에 체포될 뻔해 장비를 압수당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만큼 진짜를 마주하는 기분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왜 아시아에는 가보지 않았을까? 왜 그곳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취향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걸까요? 저 자신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르타 씨에게서 한 통의 영상통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저는 당시 독일 시각으로 밤 늦게까지 작업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아시아에 대한 단순한 고정관념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고 저는 카페인이 바닥난 커피를 홀짝이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집 중인 다큐멘터리 영상은 페루 리마에서 촬영한 밤거리 기록이었고 장면 하나하나에 자막을 붙이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모니터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익숙한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트북 우측 하단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영상통화 수신 중 마르타 웨버. 마르타 씨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크리에이터. 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그녀는 따뜻하고 밝은 풍경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그녀는 동남아시아를 여행 중이었고 얼마 전엔 태국에 머문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통화를 수락했습니다. 릴리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일하고 있었어. 화면 속 마르타 씨는 한국어로 쓰인 간판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셀카봉을 든 채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뒤편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많은 사람들이 골목을 오가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풍경이었죠. 서울이야. 여긴 밤 11시 넘었는데도 이렇게 활기차.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표정한 도시, 일사불란한 사람들, 통제된 분위기, 조용하고 정돈된 길거리. 그런데 지금 화면 속에는 웃는 얼굴,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혼자 걸어 다니는 마르타 씨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밤 11시, 그것도 여성 혼자 말입니다. 여기 진짜 신기해. 나 지금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술 마신 사람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기만 하고 누가 시비 걸거나 위협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어. 독일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은 불안했을 텐데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혼자 밤길을 걷는다는 건 항상 일정한 각오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어폰은 한쪽만 착용해야 했고 낯선 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걸음을 늦춰야 했습니다. 익숙한 거리에서도 늘 경계를 유지해야 했죠. 그런데 마르타 씨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조명 아래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이런 곳이었나? 통화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화면을 꺼두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기분. 지금껏 제가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 들어가 서울의 밤. 서울 밤거리, 여성 혼자 서울 걸어다니기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들이 올린 수많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건 한 프랑스 여성 유튜버의 콘텐츠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1시에 혼자 이태원, 한남동, 홍대를 걸으며 서울의 밤을 기록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말 속에는 분명한 감탄이 담겨 있었죠. 여긴 정말 다르네요. 조명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조용하고 예 바르고 무섭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젊은 여성 혼자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심야 카페.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붐비는 독서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야시장. 이게 정말 실화일까 싶을 정도로 생생하고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밤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제가 이제껏 외면했던 그 공간에서.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서울의 밤거리 관련 영상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청결함, 여성들이 안심하고 활동하는 분위기, 늦은 시간에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하나같이 제게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지만 수백 개의 영상이 동일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위험만을 이야기거리로 삼았던 건 아닐까? 저는 언제나 극적인 순간, 불안정한 환경, 사람들의 갈등이 담긴 장면을 추구해왔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믿었고 시청자들이 원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두 개 밤은 위험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진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온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밤의 형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밤 영상 하나를 끝까지 보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말자. 직접 확인하자. 지금까지의 모든 판단을 접고 이 도시를 제대로 들여다보자. 그래서 저는 그 즉시 한독행 항공권 가격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에 대한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며 마음 한편이 뒤흔들리던 어느 날. 저는 그 생각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득 찬 이 낯선 감정과 충격을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제 오랜 동료이자 영상 제작 파트너인 브라이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유럽과 남미 여러 도시를 돌며 촬영을 함께 했던 인물로 평소에도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브라이언, 혹시 한두 개 밤거리 본 적 있어? 서울 말이야. 밤에 여자가 혼자 걸어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대.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거리는 조용하고 안전하대. 그거 다 진짜더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브라이언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거 관광청에서 만든 광고 영상 아니야? 아시아는 다 그렇지. 포장된 이미지로만 가득하잖아. 현실은 다를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들은 말, 어쩌면 제가 이전에 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수십 편의 실제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거리의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조작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엔 그렇게 보였죠. 아냐, 그게 아니라 진짜야. 외국인들이 직접 찍은 영상이야. 밤 12시에 여성 혼자 골목을 걷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카페도 열려 있고 사람들도 있어. 분위기가 너무 달라. 하지만 브라이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릴리야, 너도 알잖아. 편집으로는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의 말은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편집자이니까요. 조각을 잘라붙이면 어떤 감정이든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더 강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편집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카메라 바깥의 공기와 분위기가 스며든 듯한 진짜 삶의 흔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여주자.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그날부터 저는 마치 발표를 준비하듯 서울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여성 유튜버들이 직접 찍은 거리 영상, 서울의 치안 통계, OECD 도시별 안전지수,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까지. 단순한 인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 수치와 현장을 담은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브라이언 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하던 그도 점차 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보여준 한 영상. 새벽 1시 30분, 연남동의 조용한 골목을 걷는 미국 여성 유튜버의 클립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든 채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이에요. 뉴욕이었다면 택시를 타고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선 그냥 걷고 있어요. 무섭지도 않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밤을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 장면을 본 브라이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정적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네. 내가 틀렸어. 나도 한국 한번 가봐야겠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제 지난 몇 주간의 감정과 몰입을 구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세계의 문이라는 것을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영상을 보며 혼자 상상하는 건 그만두자. 직접 가서 걸어보자. 제 몸으로, 제 감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 담긴 밤의 일상을 경험해보자. 그렇게 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여행 날짜는 3주 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일정표 첫 페이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을 걸으며 진짜를 확인한다. 그때부터 저는 서울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홍대, 이태원, 연남동, 동대문, 을지로 거리 풍경과 추천 동선, 심야 운영 카페, 외국인 전용 앱, 대중교통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 여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블로그와 카페 글은 하루에 수십 개씩 읽었습니다.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설렘이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하루 전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조용히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콘텐츠를 위한 것도 조회수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기 위한 여정이다. 두렵지만 가보고 싶고 낯설지만 끌리는 그 거리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걸어보자. 서울의 밤을 나의 발로, 나의 시선으로. 비행기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처음 마주한 동기는 깨끗하고 차분했습니다. 바쁜 듯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표지판, 낯선 냄새. 그런데 이상하게도 긴장보다는 어떤 잔잔한 호기심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치 정말 이곳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엔 간단히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무렵부터 진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정해둔 대로 서울의 밤을 걷기로 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홍대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없이 봤던 그 거리를 이제 제 발로 밟는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 틈에 섞여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서울의 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의외로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리 뮤지션, 조용히 귀 기울이는 청중, 길거리 음식을 사는 커플, 삼삼오오 대화 나누는 대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조용히 섞였습니다. 한 손엔 편의점에서 산 맥주캔, 다른 손엔 작은 녹음기.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제 자신이 고요한 다큐멘터리의 카메라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섭지가 않다. 그게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고 저는 여성 혼자 낯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게 시선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경계를 느끼게 만드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분명 느껴졌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골목 안쪽에 조용한 벤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잠시 맥주를 마셨습니다. 노트북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의 공기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앞을 지나가는 커플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킹의 기타 선율, 바람에 실려오는 야시장 음식 냄새.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혼자라는 감각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시간 동안을 걸었습니다. 홍대에서 합정, 그리고 연남동까지 이어지는 거리들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풍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서점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 들러 한국의 시집 한 권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밤이 제게 말을 걸어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 문장이 저를 향해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숙소에 돌아온 건 새벽 2시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몸보다 더 충만했던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미리 정해두었죠. 서울의 밤, 밤을 걷다. 그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을지로의 조용한 골목을 걸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한강변을 따라 밤 산책을 했습니다. 매일 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새로운 감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평온함, 때로는 생기, 때로는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문화,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배려, 그리고 이질감보다는 조용한 공존을 택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안전함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화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찾던 밤의 진짜 얼굴은 꼭 위험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요. 혼란과 위기 속의 감정도 진실이지만 신뢰와 평화 속의 조용한 감동도 똑같이 진실이라는 것. 서울의 밤은 그렇게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다시 홍대에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열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위협받지 않습니다. 밤이란 시간은 위험이 아닌 삶을 살아있는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밤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만들고 강연도 하고 전자책도 출간했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말할 날을 기다립니다. 이 한 장면이 당신의 인생도 바꿔줄 수 있어요. 저처럼요. 여러분은 릴리아 슈나이더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낯선 나라의 밤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단지 영상 하나만 믿고 말이죠. 이 이야기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